곳에 자리한 거대한 권력 구조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사건, 그리고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충격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다시 폭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몽롱의 전 보조였던 대빙이 침묵을 깨고 10통의 편지를 공개하며 그의 생전 마지막 시간들을 세상 앞에 꺼내놓았고,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우몽롱 관련 게시물과 검색어가 대대적으로 검열 삭제되는 등 고강도 탄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우몽롱을 위해 싸우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서명운동이 이미 70만 명을 돌파, 그의 사건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국제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대빙의 10통의 편지는 우몽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몽롱은 생전 늘 나는 대선인이 아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고,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하고 작은 악행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는 신조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빙은 편지에서 그가 2022년에 퇴사했음에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몽롱을 떠올리면 미안함이 앞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몽롱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이 겪는 괴로움과 압박을 숨겼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걱정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결국 대빙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의 선심, 너의 선행, 너의 선의는 네가 매일 한 행동 속에 모두 남아있다. 그에게 있어 우몽롱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선을 실천한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내부 세계와 달리 우몽롱이 생전에 마주했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빙의 편지 속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끊임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는 깊고 무거운 고통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빙은 똑똑함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선함은 선택이다 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몽롱은 자신의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보다도 선함을 선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견딜 수 없는 압박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우몽롱 사건을 둘러싼 국제 서명 운동은 이미 7러12 000명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둔화되자 이유를 분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가 서명을 마친 뒤 이메일로 도착하는 Verify 인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서명이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구독자들이 댓글로 직접 이 점을 지적했고 채널 측은 이를 다시 공지하며 올바른 참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모아 100만 서명을 달성하고 중국 내에서 끊임없이 삭제 은폐되는 우몽롱 사건이 국제사회 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도록 기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서명 운동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의 억울함을 전 세계 시민이 함께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몽롱 사건이 중국 사회에서 급격히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온라인 통제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단어, 해시태그, 영상, 계정은 업로드되자마자 삭제되었고 실시간 검색창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게시글 삭제를 넘어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SNS 전반이 전면 봉쇄되는 초강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네티즌은 한순간에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고 중국 특유의 디지털 장막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다시 묻힐 수 있다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차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네티즌들은 연이어 차오차, 즉 차 한잔 마시러 오라는 공안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공안의 전화를 2번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3명의 공안이 집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증언은 중국 내에서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소환을 받으면 당연히 큰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탄압은 누군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진핑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인식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건의 위기감은 오히려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직접적인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오래된 전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권위공호자, 인권 변호사, 파룬웅 수련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공안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당사자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념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과거 중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생체 장기 적출, 고문, 조작된 판결 등의 사례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으며 우몽농 사건과 연결되면서 중국 사회가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네티즌들은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베이징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 일명 편지 보내기 운동입니다. 한 네티즌은 영어로 영상을 올려 우체국 직원이 우표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같은 우체국을 8번이나 이용했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몽농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편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검열 속에서 말할 수 없다면 종이와 봉투로 말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별 하나는 약하지만 별이 모이면 은하가 된다. 여러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결국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불꽃은 오프라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상하이의 번화한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한 차량이 등장했는데 그 위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년 우몽농을 위해. 검열과 감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이런 문구를 달고 거리 한가운데를 달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안전을 걸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수했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빛나는 별이 생겨난 셈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우몽농을 위한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몽농 사건과 연관성이 지적되어 온 망고 슈퍼미디어의 주가는 최근 3일 동안 6% 급락하여 12월 3일 기준 21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은 이미 수십억 위안에 달하며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더 떨어져라, 5위안, 아니 5마오가 되어라, 종이장처럼 무가치해져도 상관없다 라는 과격한 댓글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대중이 느끼는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일종의 집단 심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였던 것은 망고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주가 방어에 성공한 직후 네티즌을 향해 너희는 말만 하지 않느냐, 전 군인 린베이 씨에는 이미 처리됐는데 어쩔 거냐 라며 오만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결국 상황을 악화시켰고 며칠 뒤 주가는 다시 폭락하며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여론이 더 이상 조작된 흐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경고처럼 읽힙니다. 우몽농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조작을 설계하고 움직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린베이 슈엔입니다. 최근 망고 슈퍼미디어가 린베이 슈엔을 음해하는데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숨겨져 있던 어둠의 구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린베이 슈엔을 둘러싼 사건에서 특히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대나이융 감독의 영화 세상에는 내가 없다입니다. 이 영화는 평소 관객이 거의 없는 상영관에서만 이상하게도 만석이 반복되는 기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상영관에서 판매된 표가 매회 정확히 16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패턴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중국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히 존재해온 박스 오피스 세탁, 즉 돈 세탁 방식의 대표적 구조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드러낼 수 없는 지하 자금을 영화 수익이라는 합법적 형태로 바꾸기 위해 조작된 판매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건의 배후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끊임없이 지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이융입니다. 그는 단순한 영화 제작자나 후원자가 아니라 정치, 자본 여론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린베이 슈엔이 올린 글에서는 대나이융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만약 내가 사고 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장, 우몽농을 25세 때부터 위협했다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은 우몽농이 영상 속에서 절규하며 말했던 내가 25살 때부터 너희에게 협박당했다 라는 문장과 정확히 맞물리며 이 욕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나이융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고 업계 내에서 그를 보호하는 우산 세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공직자들과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 조작, 검열 작업, 흑색 PR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즉,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한 연예인의 경력을 손쉽게 조작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탄치입니다. 탄치의 생애를 보면 그가 정상적인 행정 코스를 밟아 성장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18세 성급 정부의 부국장, 즉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에 올랐고 단 10년 만에 부부장급, 다시 말해 중앙부처 차관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속도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가족 배경 또한 의혹을 키웠습니다. 탄치의 어머니는 후베이성에서 다수의 경호보안 회사를 장악한 인물이었고 명목상의 아버지는 중국 국가전력망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의혹은 탄치의 실제 아버지가 시진핑의 형인 시위 안핑일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탄치가 왜 하늘을 덮는 우산이라는 보호막 아래 살아왔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2013년 우몽롱이 쾌락남생에 출연할 당시부터 그의 극성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팬이 아니라 팬클럽 조직과 후원진을 직접 장악하며 우몽롱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몽롱이 생전에 절규했던 말, 나는 25세 때부터 협박당했다 라는 문장과 탄치의 등장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몽롱 사건이 폭발한 이후 탄치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비난도 반박하지 않은 채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그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침착한 것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 덕분에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채널 측은 한 가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제 기사, 정치, 전문가 분석, 네티즌 증언을 종합한 것이며 중국 특유의 초현실적 정치 구조 때문에 독립적 검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몽롱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정치, 자본, 권력, 여론이 하나로 얽힌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압력과 불만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을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고 중국 노동공보은 2023년에만 500건 이상의 파업 시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 내부의 긴장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시청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한 사람의 비극인가? 아니면 붕괴하는 시스템의 신호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들이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세계 곳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순간